6월 20일 금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시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 중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라이콘과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라이콘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비롯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테슬라가 현지 시간으로 22일부터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던 가운데 해당 일정을 앞두고 관련주들이 시간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로보택시란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하여 운전자 없이도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택시를 의미합니다. 테슬라 외에도 아마존이 올해 안에 로보택시를 상용화하는 계획을 예고하면서 테슬라와 구글, 아마존이 로보택시 분야의 상강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도 라이콤이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라이콤은 테슬라의 파트너 기업을 상대로 자율주행 핵심 부품에 대한 테스트용 물량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는 오늘 별다른 호재 없이 강세로 마감한 종목인데요. 장마감 후 경영권이 변경된다는 공시가 올라오며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는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통해 경영권이 변경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인은 이정규 씨이며 양수인은 파라텍시스 코리아 펀드외 1인입니다. 이와 함께 운영자금과 기타 자금 확보를 위해 변경 예정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또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변경 예정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파라텍시스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가상자산에 특화된 헤지펀드인 만큼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가 가상자산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정규 대표는 바이오 사업을 이끌며 이사회에 남는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오픈베이스를 비롯한 일부 AI 기업들이 정규장에 이어 시간의 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이 대통령이 울산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번 자리에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아마존 웹서비스와 함께 7조 원을 투자하여 울산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전해졌어요. SK그룹의 울산 데이터 센터는 2029년 2월에 총 100메가와트 규모로 완성되며 그래픽 처리 장치만 6만 장이 투입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일부 AI 기업들이 시간의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되네요.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GCNS와 솔트록스가 거래대금 1위와 4위를 기록하며 시간의 2%, 0.7%씩 상승했습니다. SK그룹이 울산에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고 전해지면서 AI 기업들이 시간의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LGCNS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GCG놈이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의 0.7%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GCG놈은 최근 언론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다중암 조기 진단 핵심 기술이 일본에서 특허 등록됐다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해당 기술은 한 번의 체열로 6종 이상의 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검사 서비스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라이콤이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일을 앞두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시간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우리기술이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의 1%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날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해체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원전 관련주들이 시간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 외에도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해체되지 않은 원전이 180개가 넘는 만큼 앞으로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정규장에서 원전 관련주들은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원전 해체 관련주 일부만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에드바이오텍이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에드바이오텍은 최근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올라온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9만 주가 7월 1일에 상장될 예정이며 해당 물량은 발행 주식 총수 대비 2.5%에 해당합니다. 전환가액은 2,400원이며 에드바이오텍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3,280원입니다.
참고로 에드바이오텍은 최근 FDA 임상 3상을 위한 전환사채 발행 및 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와 함께 경영권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온 바 있는데요. 에드바이오텍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오큐피바이오엠은 난소암 면역 항암제인 오레고봄압을 개발 중인 바이오 기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오큐피바이오엠은 자본 잠식 기업으로 자금 조달 능력이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오큐피바이오엠은 자금 조달이 순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PNS 미케닉스가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PNS 미케닉스는 오늘 키움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키움증권은 로봇 관절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PNS 미케닉스가 국내외 재활로봇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고스트 스튜디오와 다나를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하락했습니다. 장마감 후 스테이블 코인 테마와 관련하여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금요일 장마감을 앞두고 이번 주 내내 강세를 보였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시간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저녁 7시에는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상표권을 출원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기사가 전해졌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주 화요일에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최근 지역 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의 수혜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온 바 있으며 더즈는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입니다. 고스트 스튜디오의 경우 미투원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카지노 게임을 출시한 가운데 미투원이 최대 주주로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온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킵스파마는 장마감 후 추가 상장 공시가 올라오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해 100만 주가 6월 25일에 상장될 예정이며 전환 가격은 11,429원입니다. 킵스파마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9,050원입니다. 킵스파마는 최근 운영 자금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확보를 위해 삼성증권 주식회사 등을 대상으로 2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요. 킵스파마는 해당 자금을 통해 의약품 유통사를 추가로 인수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하락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와 더즈니 거래대금 1위와 2위를 기록하며 시간의 2%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요일 장마감을 앞두고 이번 주 내내 강세를 보였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시간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카카오페이는 정규장에서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상한가를 닿지 못한 채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같은 카카오페이의 하락세 속에서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로 있는 더즌도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코나아이가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7% 하락했습니다. 어제 장마감 후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전해지면서 코나아이를 비롯한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시간의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역화폐 관련주들은 재료 소멸 우려를 입으며 정규장에서 하락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CK솔루션이 거래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1% 하락했습니다. SK그룹이 울산에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고 전해진 가운데 오늘 CK솔루션이 특징주를 붙이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CK솔루션은 LG화학과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등의 드라이룸과 공조 시스템을 공급한 이력이 있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기사에 CK솔루션이 정규장에서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상한가를 닿지 못한 채로 마감하면서 시간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데이터솔루션이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5%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SK그룹이 울산에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고 전해지면서 오늘 데이터솔루션이 AI 기업으로 부각되며 강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전일 시간에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